반갑습니다. 송주일입니다. 영상을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전원책 변호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전원책 변호사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워낙에 달변가이시고 그리고 정말 몇 안 되는 보수우파 농객 중에 한 분이시죠. 이 전원책 변호사님에 대해 가지고 좌파들 사이에서 최근에 논란 한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 논란의 내용이 굉장히 조금 저급합니다. 오늘 저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아가서 좌파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정말로 제가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을 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니까요. 전원책 닮았다. 해골마녀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친문 네티즌들이 김여정을 향해서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지금 좌파적인 성향이 짙은 사이트죠. 클리앙 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김여정 전원책 닮지 않았나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해당 게시물에서는 지금 이제 김여정과 전원책 변호사님을 이렇게 사진을 두 가지를 배치를 해놓고 둘이 닮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밑에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볼살이 없고 광대가 나왔는데 머리숱도 없어서 더 닮은 느낌입니다. 요즘 오지게 주둥이를 털어가지고 뉴스에 얼굴을 자주 비추다 보니 보기 싫어도 보게 되네요. 이렇게 이제 글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 글에 대해서 달려있는 댓글들을 보시게 되면은 해골상이다, 해골마녀다, 진짜 못생겼다, 생기가 없어 보인다, 저런 형태 얼굴이 엄청 드세다 이런 식의 지금 인신공격적인 그런 댓글들이 달려있다라는 거죠. 이런 지금 모습은 이전에 좌파 정권에서 보여줬던 좌파 정권의 추종자들과는 완전히 지금 다른 모습이고 그게 바로 제가 지금 두려움을 느끼는 포인트인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됐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됐건 북한에 대해서 당연히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고 스스로를 김대중 노무현에 대해서 지지자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은 굉장히 이상한 구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안 갖고 있죠. 왜? 이유는 간단한 것이에요. 북한이 지금 문재인을 못 살게 구니까. 북한이 지금 대놓고 문재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북한이 싫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현재 지금 국민들의 수준은 한마디로 조선시대 백성과 같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법치와 체계를 통해 가지고 뭔가 그냥 하나의 공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떠받들여야 되는 임금처럼 떠받들여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이고 이 사람한테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이념과 사상을 통해 가지고 접근하는 게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어떤 독재적인 그런 권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경계를 못하는 것이고 그게 지금 이번에 국회에서도 나타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지금 제 379회 국회 5차 본회의의 모습입니다.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아무도 없죠, 그렇죠? 주호영 원내대표 혼자 참석해 있습니다. 해당 국회에서는 6개 상임위에 대한 상임위원장이 결정이 됐는데요. 놀라운 점은 6개 상임위의 위원장 선출이 제1야당의 동의가 없이 구성이 됐다는 것이고 그런 행동은 12대 국회, 즉 1987년 5월 이후에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것이야말로 국회 독재가 아니면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1야당의 동의가 없이 그 야당 필요 없다 이거죠. 우리가 다수를 차지했으니까 야 너네가 소수인데 뭔 말이 그렇게 많냐. 우리가 다수를 차지한 건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33년 동안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제1야당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상임위원장까지도 마구잡이로 지금 결정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33년이라는 시간이 단순한 시간이 아니에요. 왜? 이런 식으로 제1야당의 동의가 없이 상임위원장을 구성했던 87년 그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제5공화국 시절입니다. 81년부터 88년까지 5공화국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5공화국에 대해 가지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라면서 그렇게 비판을 해가지고 6.29 선언을 통해서 6공화국까지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집권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5공화국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논리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두 번째 우리가 6.29 선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공화국이 보여주고 있던 민주주의 파괴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저들이 답습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번에 특히 논란이 됐던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그 법제사법위원회라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각각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 회부가 되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심의를 거쳐가지고 본회의로 상정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투표를 통해가지고 법률로서 결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 쪽에서 맡는 것이 맞죠. 왜? 특히나 지금처럼 여대 야소의 상황에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당이 자기들이 몸집이 크다라 그래가지고 소수인 몸집이 작은 야당의 의견을 묵살해버리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제 야당 쪽에서 막아가지고 최소한으로 정말 최소한으로 야당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여당이 밀어붙이는 것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이 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전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뭐예요? 그런 식으로 위원장을 제1야당의 동의가 없이 밀어붙인 것, 그것조차도 제5공화국에서나 불법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행동인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최소한으로 야당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인 법제사법위원장조차도 자기들이 지금 맡아버린 것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국회 독재가 아니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2의 6.29 선언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식의 모습에 대해 가지고 스스로를 진보다 좌파다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내가지고 비판했었던 전두환 정권의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자기들이 답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딱 이런 식으로 법제사법위원장까지 맡고 나니까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바로 검찰에 대해 가지고 길들이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법사위를 차지하자마자 시작하는 게 뭐예요? 윤석열 손복입니다. 김종민 의원이 지금 나서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법사위 열리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한명수 감찰 제동 의혹 추궁하겠다. 윤석열부터 불러들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명숙 사건은 그냥 단순한 증언을 통해 가지고 결정이 된 것이 아니죠. 실질적인 증거도 있었던 것이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대법원 판단까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 실질적으로 재심이 가능하냐?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내용이고 한명숙 씨조차도 스스로에 대해 가지고 재심을 하는 거 그거에 대해 가지고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 한명숙 씨 사건을 통해 가지고 계속 끄집어내 가지고 이것도 제가 봤을 때 한명숙 씨를 위해서 그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치적인 수단으로서 대법원 결정까지도 지금 이용해 먹는 게 지금 이게 집권 여당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5공화국에서나 어울릴 법한 그런 식의 모습인 거죠. 검찰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또 내세우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한마디로 공수처죠. 이번에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이 된 사람이 윤호중 의원인데요. 윤호중 의원이 선출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 왜? 이분의 지금 연영을 보시게 되면은 왜 도대체 이 사람이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이 됐나? 이 무슨 근거를 통해서 그렇게 됐지? 의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해당 내용에 대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비법조인이기에 오히려 현안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사법개혁에 더 강한 의지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각각의 상임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각각 분야의 전문성 이런 것들은 지금 개풀 뜯어먹는 그런 소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상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한테 그 자리를 줘버리는 겁니다. 지금 연역을 봤을 때 같은 경우는 법제사법위원장에 전혀 어울리지 않을 법한 그런 사람인데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야, 오히려 지금 관련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뭡니까? 검찰 개혁을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여당의 모습입니다. 현재 지금 이런 식의 여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가 있냐?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실질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야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국회 전면 보이콧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지금 미래통합당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그렇게 미래통합당이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보여줬던 모습이 뭡니까? 간단한 것이에요. 강한 야당의 모습을 버리자. 이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중도 좌클릭인 것이죠. 그 중도 좌클릭의 결과가 지금 이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보수가 가지고 있는 뭐 길거리에서 막 그런 식으로 뭐 시위를 한다든지 길거리에서 뭐 집회를 한다든지 그런 모습에 대해 가지고 보수의 지금 미래통합당에 의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겁니까? 야, 우리들은 점잖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막 고품격의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지금 저런 식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냐? 우리는 조금 세련되게 중도 좌로 가는 것이 맞다. 그 결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 아니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금 여당에 대해 가지고 너무 과소평가하셨어요. 저 사람들은 지금 기본적인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하는 꼴 보세요. 저는 그래도 상임위 전체를 다 먹겠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래도 야당의 동의는 어느 정도 얻을 거라고 기대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야당한테 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상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래통합당은 정말로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점점 빼면서 뭐 어떻게 뭐 중도 좌클릭 해가지고 뭐 중도를 끌고 오겠다?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강한 야당으로서 밀어붙이고 정말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일 겁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